이 의견 갈림이 있고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피보나치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이제 피보나치는 이미 컨펌이 났고 이번에도 역시나 다르지 않았죠. 예, 과학이었고 저도 그렇고 제가 또 퍼다 나르는 또 몇몇의 괜찮은 분석하는 그 분석가들 또한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들 또한 특히 44K, 45K에서는 이거 기준이 아닌가? 21년 4월 기준인가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 이거대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 안 가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아직 여기서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 제가 던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웬만한 거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뉴스 퍼오고 어떤 뭐 호재, 악재, 뭐 오만 거 다 이 안에 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것 같고 과학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때 ETF 출시 당시에 막 엄청난 자금이 대기돼 있어서 ETF가 되고 나면 막 당장 오를 것 같이 그렇게들 떠들어대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았고, 물론 우리가 그 전부터 이때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알고 있었던 게 이번 현물 ETF는 전부 다 빈 바구니가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 비트코인이 가득 담긴 그 바구니가 있고, 그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미리 선점해서 프리미엄 차익을 지금 먹고 있던 곳들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이동, 그러니까 지금 무료 수수료나 뭐 더 낮은 수수료에 대한 이동 물론 알고 있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라는 것이 더 강하게 작동해서 좀 올라갈 것을 내심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지금부터 앞으로 이 강세장, 또 더 큰 강세장이 이제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온다고 부정하는 분 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안 듣고 계시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흔히들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대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있잖아요. 그죠? 이번 4월 비트코인 반감 전후로, 뭐 이따가도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 전후로 흔들기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항상 이 흔들기 속에 낚여서 시장에서 낙오돼서 강제 퇴학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냐? 가격으로 그렇게 짓눌러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구간대에서 용기 있게 외쳐대는 사람들조차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자신감을 잃게 되어서 시장에 대한 부정론자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엔요, 대부분은 단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단기 약간 1%, 2%의 가격 움직임에도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취약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쪽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나의 그 허용되는 그 변동성에 대한 이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이게 가치가 맞는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러프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기 위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매매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 흔들기를 통한 유혹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어떤 유혹? 이번 반감기는 틀렸다. 이게 지난 뉴스 옛날 뉴스도 막 뒤벼보면 똑같이 또 나와요. 이번에도 똑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젠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저 또 시작이네 이러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이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가격이 여기서부터 좀 더 내려가야 그런 두려움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젠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자, 이제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1억 간다면서요. 막 눈물 흘리면서 대형 호재 통과가 됐는데, 현물 ETF랑 비트코인 직접 매수라며 현물 ETF 통과됐는데 14%나 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소문에 샀던 비트코인 뉴스에 팔렸다. 반감기가 호재될까? 반감기에 대한 의심.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제 반감기가 결국 뭡니까?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보상량이 그 반감기 전후로 해서 반감기가 딱 이제 지나면은 보상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반감된다 해서 반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그 채굴자의 수익이 뭐 가격이 그대로면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만큼 채굴했다가 2개 채굴했다가 비트코인 반감돼가지고 이제 1개밖에 채굴이 안 돼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똑같이 4만 달러, 예를 들어서 얘도 4만 달러예요. 얘는 2개 채굴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이제 똑같은 전기 쓰고 똑같은 기계 돌려가지고 얘는 8만 달러를 벌었는데 얘는 4만 달러예요. 손해죠? 예. 그래서 이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채굴자 매도 이런 이야기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치킨 게임 한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또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더 이제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채굴자들이 살아남는, 아니면 거래소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제 미국 시장 큰데 마켓에 상장돼 있는 곳은 그 상장했다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주식으로부터 또 땡겨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만큼 또 유동성 풀이 또 많아지니까 굳이 채굴 아니어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자금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버틴다든지 그런 이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비트코인 반감이 딱 일어나서 반감됐다 이러잖아요. 그럼 됐는가 보거나 이런데 실제 비트코인 반감이 되고 나서 뭐 그렇다 할 가격 상승 바로 오지 않습니다. 얘는 좀 반감기 1차라서 되게 짧았는데 2차, 3차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예. 반감기 2차. 오히려 반감기 지나고 나서 더 떨어졌죠. 예. 더 떨어지니까 가뜩이나 보상 반으로 줄었는데 실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더 떨어져. 못 버티는 거죠. 이때 한번 정리되면서 가는 구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다들 외쳐대죠. 비트코인 반감 바로 오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간 동안에는 기간 횡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 앞에 사이클에서 봤다시피 가격을 오히려 내리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 전후로 뭐 전이든 후든 가격 흔들기는 항상 존재해 왔고 이제 곧 있을 반감기 4차는 이제 4월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ETF 현물 ETF랑 호재를 터뜨리면서 0.618 거의 거의 48K였는데 49K까지 갔다가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속 MVRV 지스코 이 지표만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패턴을 이게 깨버리더라고요. 이번에 패턴 깼던 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거죠. 이거요.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신데 잠깐만요. 자, 이 라인이에요. 지금 이거 20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0주 이동평균선. 원래 그동안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도 코로나 때 깨도 그건 바로 그 다음 주에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깨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이 짓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거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몰려드는 그 지표는 또 갖다 버려야 될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RB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이 라인에 지금 항상 왔고 중간 물자 때 이 라인 때 와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 적어도 2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랬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뭔가 딱 떨어지는 거 원하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고 그것만 딱 챙겨가지고 가면은 이번 장 뭔가 딱 그냥 깔끔하게 끝낼 것 같다 이러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됩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있다면 완벽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있다면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틀렸다, 사기다, 아니면 이게 맞다. 뭐 ETF 이때도 뭐 엄청 갈렸잖아요. 의견이 갈리죠. 애매하죠. 가치 평가가 아직 애매하죠. 이게 금이 될 것이다. 뭐 구라치지 마라. 그게 아니다. 갈리죠. 이 의견 갈림이 있고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실 거예요. 근데 동의하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시장 초기 신생시장에서 어떤 상품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고 가치평가가 이건가 저건가 막 자로 엄청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펌프 덤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락이 심한 거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역으로 웃긴 건 사람들은 이게 안정되길 바라고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길 바라고 뭔가 확실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이쪽 시장이 이전만큼 사람들이 원했던 그 코인의 그 수익률만큼의 가치는 전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반감 역사적으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감 이제 앞두고 있는 거 보고 계신데 항상 요 구간, 요 전후 요 구간 가격적으로 지루함을 준다든지 하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이런 구간이 있고 지금 이제 이 구간에 돌입을 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뻔히 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부터 그래서 장난을 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반감 이후라는 재료를 갖다 쓸 거고 그리고 현물 ETF라는 지금 이 재료가 악재가 소멸됐다. 악재 소멸되면 이제 호재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로 또 엄청난 바람을 또 불어댈 거고 또 뭐 인플레이션 했지 뭐 뻔한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FASB 그거 우리 공부했던 거 회계 기준 이것도 이야기 해야 될 거고 이게 12월 15일이라며 이번 연도. 근데 시장은 김치국 드링킹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그랬고 항상 앞당기죠. 기업들이 이 기간 이후에 살 것이니 나는 이전보다 먼저 사야 되겠다. 현물 ETF도 그랬잖아요. 현물 ETF도 그렇게 해서 작년 그렇게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12월 15일이에요. 6개월 전이라 했을 때는 6월 15일 4월이 반감기고 이게 시간이 이번 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난치면 전 안 된다 생각하고 뭐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렉캐피탈 이 사람은 일관됐어요. 우리 이거 몇 번 봤죠? 일관됐어요. 이 구간 올 것이다. 코로나 비면 모르겠는데 이 구간 올 것이다. 돌입했죠. 비트코인 반감 전후 흔들기요. 딱 이 구간 지금 이제 굳이 이제 고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려될 부분은 현금화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상승장은 이전 상승장의 끄트머리보다 아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도 그렇고요. 더 팔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장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인이 또 뭔가 쓰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아직 상승장이 남았다는 그런 어떤 속임수들 되게 많았는데 이번엔 더 팔기 어렵죠. 왜냐하면 ETF라는 요소도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실생활 이 코인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존 구글처럼 될 것이고 지금은 여기 있다. 막 그런 차트 가져오면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더 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사실 시장에 토해내는 게 대부분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항상 사이클 시기별로 가져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때 더 사버리면 안 되죠.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되게 유의해야 될 생각. 왜냐면 이게 벌 때도 뭐 순식간에 뭐 어렵게 벌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벌기도 하죠. 근데 잃어버릴 때도 정말 순식간에 그냥 눈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그냥 도박장입니다. 그냥 카지노 도박장이라 생각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카지노 도박장에서 돈을 들고 나가야죠. 근데 그냥 게임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돈 잃어버리고 그냥 깡통 차고 나올 거지 않습니까? ETF나 뭐나 이게 뭔가 이제 내가 이 시장에 진작에 임하는데 갑자기 뭐 카지노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주식도 그렇고 저는 이 투자 세계에서의 이 지금 항상 눈속임이 있잖아요. 누가 뭐 개인 돈 벌어주려고 뭐 이게 차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돈 빼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이짓거리 하는 건데요.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이 최종 목적이지 않을까.